지난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난에 가까운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대처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신속하고 완벽에 가까운 대비태세 속에 24시간 철야 근무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107만 용인 시민 여러분, 이건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성동, 동백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미진 의원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을 아십니까? 예산은 혈세입니다. 혈세는 시민의 땀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 용인시는 연간 2조 4천억에 달하는 예산안을 운용하면서 명실상부한 재정 자립을 선도하는 대표적 자치단체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도시 개발과 인구의 급팽창으로 우리 용인시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동안 알뜰살뜰 모은 재정을 쏟아붓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의 현실 속에서 계획된 도시, 즉 미래지향적인 도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립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 인구 증가에 따른 지원시설을 위한 대책 수립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전임 시장의 선심성, 단편적 사고에 의한 예산 집행으로 전혀 준비되지 못한 공원 일몰제 예산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부채 제로라는 구호에 함몰되어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하여 수립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양질의 예산조차도 상환해버린 조삼모사의 전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용인시 중장기 지방재정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중심 경제 강국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정책 자금 예산안에 대하여 신성장 산업 전략 제2 벤처 확산 전략을 기조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제화 계획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 구조 속에서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자 계획 및 예산안의 방향성을 대통령께서는 국책 방향으로 지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지침이자 동반자적 정책 효율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용인시의 예산 수립 과정에 어떠한 전략적 미래지향적 계획을 수반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 및 이행 계획은 철저하게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보완적으로 예산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비와 특별교부세 및 각종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공모사업비를 통하여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시행을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우리 용인시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서약에 따른 재정계획 또한 이와 맞물려 수립되었습니다. 국가 정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우리 용인시 또한 이에 맞는 맞춤형 사업들을 계획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호 필요 불충분 조건에 다양한 사업들을 수립하여 계획하거나 집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맞춤형 사업들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맞물려 그 결과에 대한 시너지는 몇 배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몇몇 사업의 효율적 집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시의 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선출직으로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위한 구호 속에 수많은 공약들을 시민의 건의나 우리 용인시 미래를 위한 각종 현안들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은 시민과의 존엄한 약속임을 저 역시 공감합니다.
지난 제237회 임시회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지난해 2018년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된 2019년 주민복지 예산을 포함한 각종 정책 예산안을 삭감하는 결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기수립된 예산을 삭감하면서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예산을 확충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전임 시장의 준비되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일시에 확보해야 하는 현실에 직시하면서 도래된 소동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 부서에서는 다양한 사업 계획들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간곡히 청하신 공원 일몰제 예산안 확보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보면서 효율적 예산 관리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2019년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 및 확보를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한 예산은 21건에 총 금액 2,200억 여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시장님의 결재를 통하여 올라오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다양한 사업 계획을 보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용인시 예산안 계획 및 수립과 집행에 관한 시장님의 강한 의지와는 대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인시 예산과 관련하여 엄정한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국책 연구기관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용역을 토대로 거버넌스를 통한 협의와 합의 과정을 도출하여 우리 용인시의 미래지향적인 예산안 수립에 검증을 받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예산에 관한 검증은 절대적 필요 충분 조건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역시 이러한 검증에 동의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안고 용인시 난개발에 대해서 단숨에 벗어던지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셨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탈바꿈시키셨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타도시의 모범적 사례로 시장님께서 표방하신 친환경 생태도시, 자족도시 기능 확충을 통한 사람 중심으로 탈바꿈되는 명실상부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예산안 수립과 집행 과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2018년, 2019년 그 어떤 정책이 앞서 말씀드린 시장님의 정책과 구호가 단기적 정책과 맞물려 장기적 예산 계획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어 표현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첫째 아이 출산 시 3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이 지급되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병행되어 진행된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조사업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으로 국가재난이라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동조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정부의 정책과 뜻을 같이 하는 실질적인 사업이라면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현실감 있는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여주기식 정책, 즉 쪼개기 예산의 전형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용인시의 방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인가에 대한 검증을 통한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국책기관의 연구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모든 이의 공감을 얻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 용인시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이 좀 더 내실 있고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작금의 우리 한반도 정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열강들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가 정책과 맞물려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계획에 한치의 허술함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정부는 국가를 바치는 주춧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용인시는 모든 지자체가 선망하는 재정 확충과 미래의 청사진이 존재하는 지속 성장 가능 도시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서 민선 7기 시장님의 시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근거하여 용인시 예산 관계자와 시장님은 용인시의 미래를 위하여 장기적 관점의 시각으로 성실한 답변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관련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